내가 각자한테 2018년 강의를 보냈을 거야. 함수 뭐 지랄 이렇게. 봤다 손? 1만만. 그래.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걔를 본다고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용어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부터 수학 시작이야. 잘할 거죠? 네. 듣는다고 보면 아니 그거 하는 거 되는 거 아니고 함수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해가면서 할 테니까 집중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먼저 지수함수부터 할게요. 지수함수. 1번.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밑이 양수일 때만 일반적인 지수법칙이 성립됩니다. 했던 것 기억날 거야. 그 중에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개형을 그려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P의 x제곱 너를 그려볼 거야. 얘는 일단 x가 0일 때는 2의 0제곱이니까 1이지? 1입니다. x가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2지? 여기입니다. x가 2일 때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x가 3일 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올라가는데 되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른쪽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따라해봐. 급격하다. 다시 급격하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2의 100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줄 알니? 근데 2의 100제곱분의 1이라는 건 거의 0인데 0은 아니지.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된다. 뭐라고?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 다시 뭐라고?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 근데 왼쪽을 그려보면 이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다가가는 상태가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 0은 아니라는 거지. 이쪽은 급격하다. 이쪽은 완만하다. 수학하에서 분수함수를 배울 때 점근선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또 나와요. 점근선이란 점점 다가가는 선.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 점점 다가가는 게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 같니? y는 0으로 다가가고 있지. 그 y는 0을 x축이라고 하지 않니? 그지? 근데 y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 y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 얘가 y는 0이 점근선이 되는데 이게 점근선이에요. x축이죠. 왜 이게 점근선이 되냐면 y는 2의 x제곱을 보면 밑이 양수니까 지수가 실수가 오면 항상 양의 값을 갖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기 때문이야.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이야. 따라해봐. 치역이 0보다 크다.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모임이에요. 치자가 값치자야. 함수값의 모임. 치역이 항상 0보다 큰지라 얘는 0보다 큰 상태에서 정의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y는 3의 x제곱을 볼게.
3의 x제곱은 0일 때는 여전히 1이죠. 0일 때는 1이니까 여기 1이고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9고 3일 때는 27이고 더 급격하게 갑니다. 이렇게 y는 3의 x제곱. 조심해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겠지. 분모가 더 크니까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는 원래 4분의 1이었는데 얘는 9분의 1이라고 아래쪽으로 깔리지. 더 아래쪽으로 깔려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전하죠? 이쪽은 급격하다, 이쪽은 완만하다, 0으로 다가가는 상황, 0으로 다가가는 상황인데 정근사는 y는 0일 거야. y는 0인 이유는 y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이야.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가 이상한 게 나오죠. 일단 정근선을 가지고 있어. 지수함수의 정근선이 존재하는데 이 정근선은 그 치역의 범위입니다. y좌표는 알 수 있어요. 저렇게 기본형으로 생겼다면 0,1 여기를 항상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y좌표는 1이었겠죠. 자, 얘처럼 y는 2의 x제곱이랑 혹은 y는 3의 x제곱 두 개를 봤을 때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를 정의해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의. 여기서 봅시다. 위치 더 크잖아. 그러면 오른쪽 기준으로 올라간다. 되겠지? 오른쪽 기준으로 올라가요. 이제 시작할게. 지워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 했어. 위치 1보다 클 때 했다. 두 번째요. y는 a x제곱을 할 거야.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할게. 1일 때는 정의하지 않아. 밑이 1이면 지수가 뭐거든 이거 전부 다 1이잖아.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복선에는 정의하지 않아. 그치, 여긴 것도 마찬가지죠. 0과 1 사이. 예를 들어 보면 y는 2분의 1 x제곱. 아유, 큰일 났네.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자, 이제 배운 거 써먹을 때가 있어. 아까 y는 2x제곱을 그렸지. 여기 x 대신에 뭐 집어넣니? x 대신에 뭐 대입했니? 마이너스 x. 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 무슨 대칭? y축 대칭. 옳지.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한다. 2x제곱의 그래프는 y좌편이 1이고 이쪽은 급격하잖아. x값이 커지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쪽 완만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였어. 근데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곧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 y축 대칭을 할 거야? 이 말이라서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해. 얘가 y는 잘 들어요. 2분의 1 x제곱이야. 애초에 흰색 그래프가 정근선이 있었지. y는 0이 정근선이었잖아. 노란색 그래프도 정근선이 당연히 있겠지? y는 0이 정근선이겠지? 따라해봐. y는 0. 다시 y는 0. 이 이유도 말이다.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너도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 또한 정근선이 생기는 거야. y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y는 0이 정근선이겠군. y는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겠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 다음 아까 3의 x제곱을 보면 흰색 그래프보다는 커지는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증가함수야. 이렇게 그릴 거야. 이쪽은 올라갔죠? 이쪽은 내려갔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y는 3의 x제곱을 그렸죠.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린다 쳐봐.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릴 거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파란색 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를 y축 대칭했겠지. 이걸 y축 대칭하면 파란색은 흰색보다 y축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니? 그렇죠? 그러면 너를 y축 대칭하면 노란색보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 밑에는 내려가서 일로 가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빨간색이에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얘 또한 양수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정근선이 y는 0이죠. 자, 집중. 파란색과 흰색은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는 증가함수죠. 노란색과 빨간색은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줄어드는 감소함수죠. 자, 따라해봐. 증가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의 정의는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의 정의는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진다가 감소함수의 정의야. 다시 이게 증가함수잖아. 집중.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게 감소함수잖아.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함수야. 그죠? 은천이 들어왔네. 은천인데 MJ는 아니 이렇게 돼요? 자 집중. 왜? 자, 민구는 아는 게 확실하고요. 갑니다. 여기가 됐어. 밑이 1보다 클 때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자 집중.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계속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자, 또 특징이 있는데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3이 2보다 크지 않니?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지 않니? 많이 어렵니? 얘가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2잖아. 2분의 1이 더 크지? 지수함수의 특징이다.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여? 밑이 클수록 오른쪽에 올라가.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올라가. 그 말은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올라가고 밑이 작으면 작아서 오른쪽에 내려갑니다. 그렇죠? 증가함수의 정의 다시 써요. 증가함수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집니다. 이게 증가함수예요. 구간에서 증가함수죠. x1과 x2 사이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소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요.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지수함수에서는요.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라고 보면 되겠고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수함수 기본이에요. 기억됐죠? 이제 평행이동합니다. 아이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표시해볼까? x, y가 있는데 얘가 x 더하기 a라는 좌표로 바뀌었고 y 더하기 b라는 좌표로 바뀌었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런 소리입니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때 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fx, y는 0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x 대신에 뭐 대입해? x-a. 이거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지. y 빼기 b를 대입해서 는 0이라고 쓰면 된다. 이 표시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했어요.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했어요. 이런 뜻이라 그랬었어. 실제 식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해요. 이랬다고. 지점수를 배웠으니까 평행이동을 배우는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할 거지? y 대신에 y 빼기 4를 대입할 거지? y 대신에 y 빼기 4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상수항에서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2에다가 불러봐. x-1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되지. 되겠어요? 자 이제 질문이요. 원래 점근선이 여기 있어. 2x제곱이 여기 있어. 얘를 x축으로 1만큼 집중. x축 1만큼 움직였지? 점근선이 바뀌니? 안 바뀌지? 점근선이 여기 있는데 x축이 평행이동 해봤을 때 점근선은 안 바뀌잖아. 근데 y축을 얼마만큼 올렸대? 4만큼 올렸대지? 점근선은 원래 얼마였냐면 y는 0이었잖아. 점근선이 뭐로 바뀌겠니? y는 4로 바뀌겠지? 됐어요? 근데 지점수가 말이다. 정문선이 등장했던 그 이유가 치역 때문이었지.
2의 x제곱 0보다 크다. 여기서 출발했잖아. 여기 봐라. 비식을 관찰. 밑이 양수인데 지수가 실수가면 너는 양수야. 이 함수는 뭐보다 크니? 4보다 커. 4보다 크니까 무엇이 정근선? y는 4가 정근선. 방금 얘기하기를 2x제곱이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정근선 안 바뀌잖아? y는 0은 안 바뀌는 상태였지? 근데 y축을 4만큼 평행이동하면 위로 올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y는 0이라는 게 y는 4로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y는 4가 정근선인데 그 정근선을 찾는 방법은 항상 치역을 조목하라고. 지수함수의 정근선 치역. 지수함수의 정근선 치역. 뭐라고요? 지수함수의 정근선 치역. 됐죠? 그래서 고정점을 찾는 건데 이 고정점은 뭐 편안하게 가. 일단 정근선이 4라는 말은 y는 4 위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열을 알고 있거든. 실제로 그렇잖아. 함수값이 4보다는 크세요.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말이죠. 지수가 0되게 하는 x값을 찾아봐. 뭐라고? 지수가 0되게 하는 x값. 다시 뭐라고? 지수가 0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걔가 1, 지수가 0이 되면 5가 되는 거지. 1,0은 5를 지난다. 이 말이잖아. 이 첫 번째 거는 지수가 0되게 하는 x값이고 두 번째는 절편. x 대신 0을 대입해. 0 대입하면 0이 되고 2분의 1 더하기 4니까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게. 이런 식일 거야. 0이라면 4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1이라면 5가 되는 거니까 1일 때 5가 돼서 2쯤 찍힐 거라고. 두 점을 찾았지? 정근선을 찾고 두 점을 찾았어. 그러면 이 정근선은 다가가는 선이니까 증가함수 임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평행이동을 했잖아.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따져야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정근선을 찾자. 따라해봐. 정근선. 그 다음에 지나는 두 점을 찾으세요. 지나는 두 점을 찾는데 위에 거는 지수를 0되게 하는 x값, 아래 거는 절편이었지? 절편이니까 절편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잠깐만요. 힘들다. 파이팅. 두 번째 연습. 이거 좀 까다로워 얘들아. 이 지수함수도 까다롭고 로그함수도 까다로운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가 되게 힘들어. 기출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편안한 거를 계속 해볼 테니까 초반에는 잘 따라와봐. 또 해보자. y는 2분의 1에 x제곱이 있어. 똑같이 갈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대.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랬죠. 얘 그래프는 아마 y가 0보다 큰 쪽에 정의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y좌편 1이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함수였을 거야. 여전히 y는 0이 정근선이 되고 지수함수는 치역이 곧 정근선 그랬잖아. 그러니까 y 값이 0보다 크니까 y는 0이 정근선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거를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있는데 감소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정근선이 바뀌니? 안 바뀌지?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니? y는 4가 되겠지. 근데 그 y는 4가 가만히 쳐다보면 식을 때 이럴 거라고. y는 2분의 1에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4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상수항이 4라는 얘기니까 4가 돼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을 썼거든. 근데 얘가 뭐보다 크냐면 4보다 커요. 위치 양수고 실수가 오면 양수니까. y가 4보다 크다는 말은 지수함수는 치역이고 무슨 선? 정근선. 다시 지수함수는 치역이고 무슨 선? 정근선. 이랬으니까 y는 4가 정근선이겠구나. 이걸 알았어. 지금은 오리지널 그래프의 모습을 바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아는데 이제 곧 그게 뭉개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점을 내가 몇 개 찾으라고 그랬지? 2개. 점 몇 개? 2개. 2개를 찾는데 점을 찾는 포인트는 절편이 있다면 절편. 두 번째는
지수를 0 대기한 x값 이랬었어. 얘 절편이 있겠지.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절편을 찾으면 0,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역수가 되는 거잖아. 2가 되고 2 더하기 4니까 6이 되는 거고요. 0,6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지수가 0 대기한 x값이니까 x는 여기다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2분의 1이 0제곱이니까 1이지? 1,5를 지날 거라고. 괜찮니? 이래놓고 이제 그릴게. 처음에 정근선을 찾았으면 이렇게 쓸 거라고. 선생 y는 4가 정근선이니까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지나는 점을 찾았죠? 이 위에서밖에 정의를 못하는 거니까 4보다 클 때밖에 정의를 안 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6이 나왔고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왔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 두 개를 연결한 곡선이니까 정근선을 타고 간다는 걸 인식하면서 가보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요? 자, 정리하자. 지수함수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해석할 때 첫 번째, 결국은 치역부터 봐야지. 치역을 보는 목적. 무슨 선? 정근선. 그 다음에 두 점을 찾는 거야. 몇 점을 찾아? 두 점. 두 점의 포인트는 절편이 있다면 절편을 찾고 절편이 없다면 일단 우선순위는 지수가 0 대기한 x값이고 됐어요? 됐죠? 지워요. 이제 막 돌아가 봅니다. 얘 두 번째. 잘할 수 있지? y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5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 치자. 지수함수를 보면 뭐부터 찾아야 돼? 치역. 맞지? 치역이고 절근선이니까.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오면 항상 얘는 양의 값을 갖지. 따라서 너 뭐보다 커? 5보다 커. 5보다 크다는 말은 무엇이 정근선? y는 5가 정근선. 그래서 그립니다. y는 5니까 이쯤이 5라고 하자. 5보다 큰 상태에서밖에 정의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집중. 얘가 증가함수였다면 이렇게 그리면 될 일이고 지수함수니까 얘가 감수함수였다면 이렇게 그릴 일이지. y좌편이 없을 수가 없겠지. y축이랑 무조건 만나지. 그 점 두 개를 찾는 거야. x는 0을 대입해요. 0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더하기 5니까 8 더하기 5가 돼서 13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0 되는 x값? 지수가 0 되는 x값. 무엇이 0 되는 x값? 지수가 0 되는 x값. 지수가 0 되는 x값이 3이잖아. 3을 집어넣어. 2의 0제곱은 1이니까 너는 6이 돼서 이 두 점을 지나는군. 이 말이야. 0,13이니까 여기죠. 3,6이니까 이쯤 지나겠지. 이 정도? 3,6. 이 두 점을 지나. 두 점을 지나면서 y는 5라는 정근선을 끼고 있는 거니까 감수함수네. 이렇게 가면 될 일이죠.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병신처럼 해보자. y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 얘를 2에다가 마이너스에 집중 x 마이너스 3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다? 얘 밑이 얼마니? 밑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라고. 밑이 2분의 1이라고. 왜? 이 그래프는 y는 그래서 조심하라니까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밑이 2분의 1짜리였다고. 애초에 태생이 감소함수였다고. 보여요? 애초에 태생이 감소함수였었어요. 조심하라고. x의 미수야. x의 미수. 그게 밑이야. x의 밑이야. x의 밑이니까 원래 태생이 2분의 1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는 식을 변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준비됐어요? 지워도 돼요? 빨리 해봐. 오늘 이것만 그리고 가. 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잘 봐요. 이번엔 지웁니다. 문제를 바꿔. 뒤에 3번.
이거를 그리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저런 거 그리라 할 수도 있겠죠. 집중. 지수함수가 정근선이 있는 함수였잖아. 얘를 대칭을 막 시켜도 정근선이 있다? y축 대칭해도 정근선이 있죠. 보이죠? 이 정근선이 있는데 x축 대칭을 해봐도 정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을 해도 정근선이 생기거든. 다시 지수함수에서 첫 번째 찾게 될 게 뭐라고? 정근선. 정근선은 어디서 나와? 치역. 따라해봐. 치역. 시험. 지수함수가 딱 등장하면 뭐부터 봐야 되는? 치역부터 봐야 되는 거야. 치역을 봐야 되는데 얘는 양수지. 마이너스를 달았지. 이거는 음수지. 그렇잖아. 음수가 되는데 5에서 이거를 했다고? 얘는 뭐보다 작아? 5보다 작지? 5보다 작다는 말은 5 밑에서밖에 정의를 안 해. 함수를 5 밑에서밖에 정의를 안 해. 아이, 어떡하면 좋냐. 야, 지수로 상록을 해도 그 목적이 여기를 하러 왔는데 그거 헷갈리면 황이야. 말짱 도는 법이죠. 집중. 5보다 작은 쪽에 정의를 했거든. 근데 감소함수였으면 말이다.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를 타고 가면서 가야 되잖아. 감소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인정? 증가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다시. 감소함수는 이렇게, 증가함수는 이렇게. 됐어요? 정원을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Y축과 안 만날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 점을 찾을 때 일단 두 가지를 찾습니다. x에 0을 대입해보자.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이니까 2쯤. 이걸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0대기에는 x값이야. 지수가 0대기에는 x값이 x가 3이잖아.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이거든. 5에서 1을 빼게 되면 4지. 그러니까 3,4를 지나요. 이 말이거든. 3,4니까 1쯤. 왜? 왜? 3을 집어넣게 되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 5 빼기 1이니까 맞잖아. 맞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돼요. 증가함수겠니? 감소함수겠니? 이렇게 생겼어야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거 뭔데? 이 새끼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x 빼기 3 더하기 원래 5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돼? 첫 번째 단계. y는 2에 마이너스 x 빼기 3의 그래프를 나는 생각할 거야. 얘는 밑이 2분의 1이지? 감소함수였지? 감소함수였으니까 애초에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두 번째 단계. y는 집중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기 3을 생각할 거야. 오른쪽에는 시계보호가 바뀌었지? 시계보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어디 대칭이야? x축 대칭했지?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들어 올렸대? 얼마만큼 들어 올렸대? 근데 이 모양을 가지고 위로 올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번에 정근선을 체크하고 지난 두 점을 찾고 그리는 게 포인트가 된다. 되겠어요? 연습 한번 더 할게. 어렵다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정근선이 등장했기에 좀 어렵습니다. 예, 4번이요. 재수없는 거 다 써볼게. 예, 4번. 잘 수 있죠? 집중.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천지를 해보자. 이거 해결해야 돼. 밑이 양수야. 지수가 실수가 왔네. 무조건 양수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았어. 음수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거지. 해서 너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 이 말은 치역은 마이너스 5 밑에 있다는 얘기야. 어디가 정근선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가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릴 준비를 해야지.
선생님, y는 마이너스 5 밑에 정의되어 있어. 집중해라. 이게 감소함수였다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야겠지. 왜? 점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뚫고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타는 걸 기억해보면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생겼겠지. 위로 볼록이게. 아래로 볼록으로 가봐 뚫고 가버릴 거 아니야. 다시 감소함수는 이렇게, 증가함수는 이렇게. 인정? y축과 안 만날 수가 없지. 따라서 y절편을 챙겨 x는 0을 대입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시작 계산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5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8분의 1이지. 마이너스 5에서 조금 내려가네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 이쯤 있겠지 뭐. 그 다음 지수가 0 되게 하는 x값 3을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여기가 0제곱이라고 2분의 1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5지. 마이너스 6. 3 콤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좀 더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린다. 선생님 왜 그렇게 생겼나요? 뭐 아까랑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첫 번째 단계.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나는 그리겠어. 조심해라. x의 밑이야. 밑이 2지. 밑이 2잖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x제곱이잖아. 밑이 2라고. 애초에 생김새는 증가함수였다고. 지수함수와 증가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생겼는데 걔를 가지고 이상한 짓을 또 했지. 두 번째. 아이고 이거 어렵다. 마이너스를 걸어. 마이너스에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했지. 오른쪽에 있는 시계부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말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잖니. 이걸 x축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괜찮아? 이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렸다는 얘기 아니야. 툭 내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겠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그리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제 그릴 수 있겠어요? 진짜 믿어도 돼? 아니야? 마지막 하나. 얘 5번째. 특히 수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거 지금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넌 지금 잘못 배운 거야. 잘못 공부한 거고. 기출문제 하나도 안 맞다는 소리지. 집중. y는 마이너스 3분의 1 2x 괜찮나? 플러스 6 네, 봐줬다. 5 그려봐. 그려. 못 그리면 못 쉬어요.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너희들은 큰 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출발하죠. 지수함수야. 치역이고 점근선이래.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없는 양수란 말이지.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음수. 5에서 뭐를 뺐지? 얘는 뭐보다 작니? 5보단 작겠지. 5보단 작으니까 y는 5는 점근선일 거야.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조수단인 y는 5를 그려봐야 되겠다. 이 함수는 5보다 작은 쪽인가밖에 정의를 못해. 그러면 감소함수였다면 집중! 이렇게 생겼을 거고 증가함수였다면 이렇게 생겼겠지. 위로 물러기게 아마 생겼을 거야. 지나는 점을 2개를 찾을 거고 y절편이 없을 리 없으니까 x는 0을 대입하면 조금 짜증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6제곱 더하기 5에다가 5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 뺀 거지. 계산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5 빼기 3분의 1에 6제곱이니까 5에서 살짝 쿵 내려간 거야. 내려갔어. 그 다음에 y절편 했고 지나는 점을 찾는데 지나는 점은 여기는 지수를 0 되게 하는 x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러면 3분의 1에 0제곱이니까 여기는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지?
5 빼기 1이니까 4가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4,4니까 4는 이쯤 하자고. 마이너스 3은 이쯤. 요즘에 찍었을 거야 이렇게. 무슨 함수겠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아이씨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라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이제 확인했으리라고 믿고 다음 코스로 이제 두 개가 짝꿍 되는 경우가 있어. 교재에 있는 예를 내가 들어줄게. 너희들은 볼 필요 없단다.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래. 1이 아닌 양수래. 따라해봐.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자,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밑이 1일 때는 상수함수니까 곡선으로 표현 못하므로 안 돼. 밑이 0일 때 정의하지 못하니까 안 돼. 그래서 1이 아닌 양수에서밖에 정의하지 못하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0과할 때는 감소함수, 0과해서 할 때는 감소함수. 그랬죠? 그래프를 y는 a에 또 틀려라 또 틀릴 것 같은데 이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제 밑이 변수가 돼버렸죠. 이제 짜증이 확 밀려오죠. 밑이 1보다 크면 뭐 증가네, 밑이 0과하면 감소네 막 이랬잖아요. 근데 큰일 났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 뭘 찾아야 돼? 정근선. 옳지. 정근선은 곧 시역 함수값의 범위. 밑이 어쨌든 양수니까 얘는 양수 마이너스 3보다 큰 해서 너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증가함수라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감소함수라면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증가함수라면 노란색, 감소함수라면 빨간색. 얘처럼 밑이 변수인 경우에는 지나는 정점을 주목하는 거야. 따라해봐. 지나는 정점. 지나는 정점. 다시 지나는 정점. 지나는 정점. 뭘까?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3,5.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A에 관계없이 2. 뭔가 이해합니다. 옳지. 옳지. 일단 비슷하게 잘했어. 얘가 0이 돼버리면 A가 민구가 오든 수민이가 오든 확 1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을 거고 2를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이지? A의 0제곱은 1이지?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지? A에 관계없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야.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본다. 밑에? 밑에냐? 밑에? 밑에? 그거는 좀 병신 같잖아. 밑에야 밑에야. 밑에. 고마워. 밑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는다. 밑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는다. 지수가 0되게는 x값이 포인트겠지.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말이야. 여기가 거기지. 2, 마이너스 1. 됐어요? 이제 또 틀리러 가야지. 노란색 그래프는 A의 범위가 뭘까? 1보다 크달까? 0과 1 사이일까? 1보다 크다. 둘 중에 하나겠지. X 앞에 붙은 개수가 음수지. 네. 예를 들어 2분의 1에 너 졸면 안 되는데 얘야? 돈 버리는 건데? 이게 있잖아. X의 밑이 뭐니? 4. 밑이 4지?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잖아.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라고 썼대. 밑이 뭐니? 4분의 1. 2에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따라서 증가함수일 때는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 그러하지. 그래야 밑이 4가 되는 거니까. 됐어? 이 식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 식에서 그렇다는 거야? 감소함수였을 때는 A가 1보다 크다 했겠지. 이런 식으로 잡아내야 된다. 조심해요. 밑이 변수일 때는 나눠 갖고 푸는데 지나는 정점을 주목해가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나는 정점을 찾는 것은 지수가 0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쉴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화이팅. 봐봐, 화이팅. 지수함수 있잖아. 지수함수.
증가함수일 때는 밑이 1보다 크다. 노멀하게 생긴 거. 2x제곱 이런 것처럼. 감수함수일 때는 밑이 0과 1 사이. 정근선이 있죠. 2의 x제곱이거나 2분의 1의 x제곱이거나 둘 다 y가 0보다 크니까 y는 0이 정근선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할 거지. 지수함수가 정근선이 있다면 x축으로 왔다 갔다 지랄하는 거는 정근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죠? 정근선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y축을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바뀌지. 이거를 따로따로 떼갖고 생각하지 말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했잖아. 첫 번째 정근선을 구한다. 치역부터 찾아야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2개 정도 찾고 연결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제 최종 보스. 밑이 불분명하잖아. 밑이 불분명하면 정근선을 찾은 다음에 개형 그려놓고 뭘 주목한다? 지나는 정점을 주목한다. 뭘 주목한다? 지나는 정점을 주목해. 그 다음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는 식형태를 결정하는데 얘 밑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렇잖아.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증가, 이럴 때 감소겠군.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무구함수인데 니네 쉴 때 핸드폰이 있는 사람은 역함수가 뭔지 찾아요. 공부 안 해왔잖아요. 역함수가 뭔지 찾아요. 지금 신실기요. 괜찮아. 심각한데? 괜찮아. 이제 문제가. 오, 오케이. 그래가지고 파이프 오른쪽에 왼쪽에 있다. 둘 다 왼쪽에 있어. 멈춰. 이게 또 뭐야? 나 틱톡 보고 있어. 잘했어. 사탕 내고. 이러고 수업해. 아니 뭐 괜찮아. 민수 얼굴만 봐. 민수 얼굴만 봐. 아 싫어. 민수 웃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 뭐냐고. 아니 지고 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안 우리가 되겠어. 진짜. 어디. 얘들아 나 비디오 켜달라고. 야, 김민아, 너도 좋아하지? 왜 이래? 야, 나 말투가 진짜 빠졌는데. 뭐? 이거 내 거. 아니. 민호 몰라? 너도 그냥. 모르지, 다 다른 학생인데. 여러분 소비가 잘.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제가. 정확히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아이, 애들 아직 안 오긴 했어. 너가 파이프야. 그래서 해나요? 여기 좀 먹으라고. 너가 찾아봤잖아. y는 x인데 x는 y. 맞아. 찾았는데 난 이미 알고 있어. 이거 한개 맞는데. 다른 게 애들이 아직 안 났다. 알고 있어. 안 됐어. 배경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당황하잖아. 우주예요 우주. 왜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니? 그게 진짜야. 미안해. 그렇지. 네모 2번이 로그 함수일 텐데 로그 함수를 하려면 대입 설명이 필요해. 첫 번째 네모 3. 3이니? 지수함수 평행이동 2번이었구나. 고마워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함수가 무엇이냐는 이따 설명할 테니까 해야겠지. 함수가 뭐냐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이쪽이 집합인데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대요. 1이 기역으로 대응하고 1이 니은으로 대응하고 2가 디귿, 3이 리을.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됐지만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이라는 말은 욕심 부리면 안 돼. 1이 기역으로 대응됐는데 1이 또 욕심 부려 니은에 또 대응됐지? 이러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야. 되겠니?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1이 기역으로 2는 기역으로 3도 기역으로 기역이 인기가 참 많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됐잖아. 이런 것은 함수라고 불러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정역에 있는 원소 4가 대응이 안 됐다면 얘는 함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죠? 즉 함수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중요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 이 말과 각각 한 개씩 대응될 때 이 말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얘는 함수지. 정역에 있는 원소 x에 공역에 있는 원소 y가 각각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함수가 바뀌었지. 이건 함수일까요? 아니에요. 정역에 있는 원소 y에 공역에 있는 원소 y가 두 개 대응됐잖아. 이렇게 욕심 부렸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로 선을 그어서 뚝뚝뚝뚝뚝 이러면 함수, 뚜둑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함수일까? 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세로로 선을 그어서 뚝뚝뚝뚝 이러는 거니까 함수가 바뀌네요. 너는 맞고요. 이건 함수일까요? 아니에요. 정역에 있는 원소 y에 공역에 있는 원소 y 두 개가 되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투원 펑션 그래요. 이 1대1 함수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아까 빨간색이 함수라 그랬었잖아. 근데 얘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지. 이것도 기억이고 이것도 기억이잖아. 함수값이 같아버리지. 이럴 때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해. 함수보다 조금 더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입니다. 네.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따라해봐.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자, 자연수이면 정수이다가 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자, 잠깐만요.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참이에요? 네. 맞죠? 남자면 사람이다 참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연수이면 이 자연수를 가정이라 하고 정수이다 여기를 결론이라 해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걸 대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면 대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수이면 정수이다가 참이지. 대우를 해보면 정수가 아니면 자연수가 아니야. 이것도 참이지. 아, 진짜. 그렇잖아. 아니 정수가 아니면 자연수가 아닐 거 아니야. 남자면 사람이다 참이지. 대우해봐. 사람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지.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야. 따라해. 원명제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대형문제도 참이다. 대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요.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요. 대우를 취합니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라 했으니까 결론을 부정합니다.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식의 단정이 할 거야.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이따가 본 수업 시간에 또 듣게 될 겁니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의 원소가 같다. 이게 대우가 돼요.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원명제가 구라잖아? 대우명제도 구랍니다. 따라해봐. 네. 네. 고마워.
근데 1대1 함수는 뭐냐면 하나씩 대응되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있어요. x집합에서 y집합을 가는 함수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원투원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1은 기억으로, 2는 디귿으로, 3은 니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 함수이면서 원투원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부터 지금 찾아볼게요.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이고 봐야 돼. 함수이고 봐야 되는데 원투원이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왜? y값 하나가 있으면 x값이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어. 이런 말이잖아. 이 두 개가 한 곳에 때렸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야. 너도 함수 접차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아니겠지. 함수가 안 되는 건 너도 함수 맞잖아. 함수 맞네요. 1대1 함수 되나요?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안 되죠?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가 안 돼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안 돼요. 얘는 함수가 아예 아니었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할 수 없겠죠.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 돼야 돼. 직선. 1대1 함수죠? 원투원이지? 하나씩 대응됐잖아.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원투원이죠? 하나씩 대응됐죠? 이런 거. 이런 거. 하나씩 대응됐죠?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불려요.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 함수라면 따라해봐. 연속 함수. 다시 연속 함수. 연속 함수라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려요. 다시 연속 함수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려요. 됐니? 그래. 그 다음 1대1 대응이요. 지워. 그러면 질문. 지수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지. 연속함수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지. 1대1 함수. 감소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함수지. 감소함수니까 얘도 1대1 함수. 인정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요. 두 번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요. 이제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좀 자세히 써볼 텐데 x집합이 있죠?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이라고 생각해봐요.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 이렇게 써요. 1, 2, 3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응되면 기억, 니은, 디귿인데 치역의 뜻이 뭐냐면 함수값의 모임이야. 뭐라고? 함수값의 모임. 치자가 값치자야. 함수값의 모임. 그래. 그러면 공역은 공역을 이제 코도메인 그러거든요. 집합으로 표시하면 돼요. y집합을 다 쓰면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가 공역이에요.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른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보면 되고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삭제하잖아? 공역도 기억, 니은, 디귿이고 치역도 기억, 니은, 디귿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이럴 때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원투원으로 대응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따라해봐. 1대1 대응. 1대1 대응. 영어 잘하죠? 1대1 함수는 원투원 펑션이라고 부르고 1대1 대응은 원투원 크레스판던스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 크레스판던스.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 1대1 대응이 영어로 뭐라고? 원투원. 원투원 그래. 펑션. 크레스판던스라고. 1대1 대응.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휴, 내 팔자야. 가요. 세 번째. 합성이요. 저 영상을 좀 보고 오게 됐어요. x집합이 있고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하나 봤어요. y집합에서 z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g를 또 봐요. 이제 함수가 멀티로 생겼죠. 1이 f를 통과해서 가면 기억, 기억이 g를 통과해서 가면 스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쓰기로는 이렇게 써요. 기억이라는 것은 1이 f를 통과한 값이야. f1이라고 쓰겠죠. 걔는 기억이고요. 스타는 기억이 g를 통과한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g를 통과한 함수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억이 뭐였냐면 f1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이 g의 기억이라는 말은 g의 f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읽어봐. g의 f1 다시 g의 f1 이 말을 이렇게 쓰세. 선생님 f로 갔다가 g로 갔잖아. 1이 f로 갔다가 g로 갔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지. 앞에 있는 거를 첫 번째 거 외국 애들이 만든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 장영실 할아버지가 만들었으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일 텐데 외국 애가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따지지 마. 여기가 두 번째야. 그래서 읽기로는 1이 F로 갔다가 G로 가는군 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1이 F로 갔다가 G로 가는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얘가 1이 F로 갔으면 기억, 기억이 G로 갔으면 스타, 1이 F와 G를 통과하면 1로 갔을 거 아니겠니? 그게 스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처음에 가는 게 F, 두 번째 가는 게 G니까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즉 읽기로는 G합상 F라고 읽어요. G합상 F의 1은 결국 얘랑 똑같은 거잖아. G의 F1이라고 해석합니다. G합상 F의 1은 G의 F1로 해석해요. 됐어요? G의 F1로 해석해요. 쌤은 다 하게 생겼네. 겁니다. 성질이 있는데 네 번째 합성함대 성질. F에 G를 합성했어요. 이렇게 쓰잖아. X가 처음에 어디 갔니? G. 그 다음에 F. 쓰기로는 F의 GX라고 쓴다. 인정? 인정. G 합성 F에 X로 썼지. 처음에 어디? F. 두 번째 G. 걔는 G의 FX라고 쓴다.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다르다고 얘기해.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수학에서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면 두 개는 항상 같지는 않은데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돼 있어서 얘만 들어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F를 X 제곱이라 하고 GX를 2x-1이라고 하지. 자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함수,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함수. 뭐라고? 다시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함수. 다시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함수.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하나도 안 맞네요. 본 사람도 물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랑해. 사랑한다. 알아요. 믿는 도끼 항상 발등을 지키기 마련이죠. x가 g를 타고 갑니다. 여기는 gx가 되죠. gx가 f를 타고 갑니다. f의 gx가 되는 거죠. 이제 함수를 여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 뭐라고?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 이거 나 계속 할 거야.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 고마워. 그게 이 소리야.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예요. 이 말이야.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 그러면 첫 번째 f의 gx가
정의될 조건. 합성함수는 항상 다 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에 들어간 것을 속함수라 하고요. 밖에 있는 함수를 겉함수라고 합시다. 읽어. 속함수, 속함수, 겉함수, 겉함수, 다시 속함수, 속함수, 겉함수. 겉함수, 애초에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의역되는데 속함수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의될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G가 정의돼야 된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속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GX의 치역이 F에 정의역되는데 예를 들어서 GX의 치역은 지구래. F의 정의역은 서울이래. 지구를 서울에다 때려박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이해했냐? 네. 빨리 했다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G의 치역이 있고 F의 정의역이 있는데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그게 포함돼야 돼. 그래야 합성함수는 정의할 수 있어. 포함된다는 말은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야. 같은 것도 되는 거야. 이거는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GX의 치역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함수값의 모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지. 근데 fx의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역이지. 모든 x에 다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거니까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되죠? 이제 해요. 두 번째요.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을 비교해 볼 생각이야. 일단 다르다가 결론인데 f의 gx라는 것은 f의 gx 이거를 할 거예요. 저 식에다 넣읍시다.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되는 함수. gx의 치역은 너죠? 걔가 f의 정의역 x가 된대요. 따라서 f에다가 gx를 넣은 거니까 식을 써보면 gx의 제곱이겠죠. 다시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 됐잖아. f의 정의역은 원래 x였잖아. 여기 x가 들어가면 x의 제곱 되는 거 아니야? gx의 치역은 그냥 gx잖아. gx를 x에다 때려박으라고. 여기다 때려박으면 gx의 제곱이잖아. 됐죠? gx의 제곱이니까 너는 2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인정? 그렇지? 그 다음 g의 fx는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돼요. 다시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돼요. 즉 fx의 치역 fx가 g의 정의역 x가 돼요. 이 말이니까 너는 2의 fx-1이 돼. fx 다시 데리고 오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두 개 같아? 다르지?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요. 지워. hx를 등장시켜요. 어우 귀찮아. x제곱 할래 그냥. 이게 일단 칩시다.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 앞에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하는 것과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 하는 것은 항상 같아요. 확인할 거야. 이거를 결합 법칙을 성립한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결합 법칙을 법칙을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부터 보죠. f 합성 g라는 거는 f에다가 gx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함수를 찾겠다는 거죠. f의 gx는 gx의 치역이 f에 정의역되는 거니까 x 대신에 gx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 gx의 제곱이잖아요. gx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너를 제곱하면 되죠. 2x-1의 제곱. 괜찮니? 방금 했던 건 조금 줄여서 했어. 이게 합성을 한 상태인데 여기다 대고 합성함수가 2x-1의 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걸 했지. 이걸 하라는 말은 2x-1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 대고 hx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x 대신에. 이거 함수를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게. t 합성 h가 되는 거니까 t에 hx가 돼.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여기 x 대신에 hx의 치역을 집어넣으세요.
x 대신에 hx의 치역을 집어넣으세요. 다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hx의 치역을 집어넣으세요. 괜찮아? 그 말이잖아. 그럼 그걸 해볼게. 그럼 너는 x에다가 hx의 치역을 집어넣으세요. 2배의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 하는 거야. 이쪽 가. 너는 이게 먼저지. G합성 h를 먼저 할 거야. 그럼 얘는 G에다가 hx를 먼저 하겠대. hx의 치역이 G의 정의역 됐죠. hx의 치역이 G의 정의역 됐죠. x세제곱을 x에다 넣어야죠. 2에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하나의 함수가 돼. 너를 그냥 tx라고 할게. 그럼 너는 f합성 t가 되지. 이렇게 따라해봐. f합성 t 얘는 이렇게 된다고. f에다가 tx 됐어요? tx의 치역이 f의 정의역 돼요. tx의 치역은 넌데 f의 정의역 돼요. 왜 x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1 너의 제곱 같아요. 이제 외워. 결합법칙을 확립해. 교환법칙은 안 돼. 결합법칙은 돼. 뭐는 안 돼? 교환법칙은 안 돼. 뭐는 돼? 결합법칙이 돼.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약함수요. 아 어렵다. 제일 어려울걸?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이게 큰일이야. 그래서 집중. 일로 가는 함수를 정의하잖아. x집합에서 y집합을 가는 함수 정의를 했잖아. 역함수는 반대야. 일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거야. 그 원함수에서 공역이 치역이 돼. 정의역은 공역되고 이게 뒤집히는 거야. 집중. 원함수에서는 여기가 정의역이지, 이쪽이 공역이지. 역함수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함수잖아. 따라해봐. 반대. 그러니까 원함수에서의 공역이 정의역되고 원함수의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되거든. 근데 함수라는 표현을 썼잖아. 함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되거든. 이해했지? 이제 출발할게. 역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가 정의돼야 되는데 원래 함수는 1, 2, 3 병리은 디귿 1이 기역으로 가고 2가 니은으로 가고 3이 디귿으로 간대. 이거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봐. 1대1 대응.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하고 싶대. 걔를 f의 역함수라 하고 처음에 쓴 게 1이 f를 통과하면 기역이었어. 여기서 기역이 f 역함수를 통과하면 1이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기역이 f 역함수를 통과하면 1이 됩니다. 이 말이고. 괜찮아요? 일부러 거꾸로 썼습니다. 그 다음 2가 f를 통과하면 니은이 됐어. 이 말을 니은은 f 역함수를 통과하면 2가 돼요 라고 쓸 거야. 그럼 니은은 f 역함수를 통과하면 2가 돼요. 이렇게 쓰는 거고. f의 3 일부러 거꾸로 쓰고 있어요. f의 3은 디귿인데 마찬가지죠. 디귿이 f 역함수를 통과하면 3이 돼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됐죠? 근데 반대로 가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원래 함수가 어떨 때 정의가 될까를 궁금해했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생각해봐. 반대로 가게 되면 원래 함수의 공역이 정의역되잖아. 반대대로 가는 함수를 보면 얘는 일로 갈 텐데 얘는 일로 갈 텐데 얘는 일로 갈 텐데 얘는 외톨이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되지 못했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대응됐다고 쳐봐. 이렇게. 그 반대되는 함수는 기역은 1로 가고 기역은 2로 갈 텐데 반대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됐으니까 얘가 함수가 아니지. 욕심부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겨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가 제약이 좀 있어.
역함수가 정의될 조건 중요하죠?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커레스폰던스란 말을 써. 1대1 대응. 따라해봐. 1대1 대응. 집중. 1대1 대응. 따라해. 1대1 대응. 연속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여야 돼요. 됐죠? 그 말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의 경우에서는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존재할 수 있다. 또 볼까요? 집중. 1대1 대응인 상태예요. 1이 아까처럼 1이 기억으로 가고 2가 니은으로 가고 3이 디귿으로 가는 상태를 봅시다. 집중. 1이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뭐니? 1이지? 잘했어. 2가 나 봐.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뭐니? 2지. 3이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뭐니? 3. 자기 자신이지? 이제 거꾸로. 이미 역함수는 정의된 상태야. 기억이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오면 뭐니? 기억. 니은이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오면 니은. 자기 자신이지? 디귿이 F 역함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 F 합성 G를 해도 G 합성 F를 해도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해. Y는 X처럼 항등함수. 항상 성립하는 함수.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2. Y는 X가 딱 그렇지. 항등함수지. 그 항등함수를 I라고 써. I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펑션 그래. 그러니까 그냥 I로 해. F랑 G랑 합성하고 G랑 F랑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를 역함수라 해. 보통 합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았지. 역함수를 정의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되면서 가는 거야. 왜? F다가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나 역함수로 갔다가 나한테 오나 자기 자신 오는 건 똑같잖아. 됐죠? 이렇게 돼서 이럴 경우 F에 역함수는 마이너스 1제곱을 붙인다. 인버스라고도 읽어. 역함수라고 읽으세요. F 역함수를 G라 하고 G 역함수를 F라 해. 실제 써보잖아. F 합성 F 역함수를 하건 F 역함수 F를 하건 항등함수가 나와요. 이 말이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말은 이 함수가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F 역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X F 역함수에 Fx를 집어넣으면 또 X 이게 나온다. 여기까지가 딱 논리 전개. 이게 항등함수라는 말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그 말이고 네가 항등함수라는 말은 또 마찬가지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그 말이니까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요. 거꾸로 뒤집어도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요.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은 f랑 f 역함수가 부딪히잖아. 고스트 사라져요. f 역함수랑 f가 부딪히잖아. 고스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봐. 여기에서 1대1 대응일 때는 여기다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f 역함수를 하나씩 걸어. 합성한다는 소리야. f 역함수를 걸면 나랑 f 역함수를 부딪히면 뭐 된다고? 고스트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4겠지. 보여? 그 다음에 여기다 f 역함수를 또 걸어. f 역함수를 걸면 f 역함수랑 f랑 부딪히면 고스트 사라지잖아. 여기는 왼쪽은 2, 오른쪽은 f 역함수의 니은. 여기 또 f 역함수를 걸어. f 역함수를 걸면 왼쪽은 3, 오른쪽은 f 역함수의 디귿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1대1 대응함수야. fx는 y래. 이제 결론이야. 이제 로감수 할 준비가 된 거야. 여기다가 f 역함수를 걸어. 왼쪽은 뭐 돼? x지. 오른쪽은 f 역함수의 y지. 그래. f 역함수를 g라 할게. 뭐라고? f 역함수를 g라 했어. x는 gy지. 보이니? 상황을 봐라. x 대신에 y를 꽂았고 y 대신에 x 꽂았지. 이거잖아. x 대신에 y를 꽂았고 y 대신에 x 꽂았잖아.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 꽂는 걸 어디 대칭이라 그래?
y는 x 대칭이지. 아, 쌍.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를 꽂는 걸 뭐라 해? y는 x 대칭이잖아. 원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x 대칭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일로 간 게 일로 갔잖아. 원함수의 치역이 정역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원함수의 치역이 정역됐잖아. 그러니까 y가 x로 바뀌고 x가 y로 바뀐다고. 일로 가는 원함수가 있는데 결국 치역이 정역되고 정역이 치역되는 거 아니야. y가 x로 바뀌고 x가 y로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y로 바뀌어 y가 x로 바뀌어 어디 대칭한 거야? y는 x 대칭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차관상이 이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란 연속함수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역함수는 존재한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디 대칭? y는 x 대칭. 다시 어디 대칭? y는 x 대칭. 와, 진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학원 수업 구경해서 어떻게든 수학을 잘 받아보자. 이런 느낌이죠. 유튜브를 보고 손흥민 축구하는 걸 보고 나는 손흥민이 되겠어. 이거랑 비슷하잖아. 유튜브를 보고 김민재 수비하는 걸 보고 내가 김민재가 되겠어. 이런 걸 항상 꿈꾸면서 학원 다니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구경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김민재 손흥민이 되겠죠. 집중. 증가함수지? 연속함수네. 1대1 대응 맞니? 역함수가 있겠지? 역함수 어떻게 구하라고? y는 x. 대칭을 한다? 이렇게 그려지겠네. 괜찮아? 됐지? 내가 뭐 하나 설명할 건데 왜 하자.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렇게 A, B란다. 1학년 때 배운 거 다 나오지 않니? 도형이동 피하고 싶었지? 못 피한다니까? A, B를 y는 x 대칭해봐. 뭐야? 계좌를 얘네 웬일이에요? 얘를 집중.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3이랑 2가 비슷하다는 단점이 있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좌표가 뭐가 되니? a 플러스 3 b 플러스 2. 아우 잘했어요.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겠단 말이지.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야.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게. 평행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y는 x 대칭이 뭉개지지 않으려면 이 점의 좌표가 뭐여야 하니? 이거 y는 x 대칭해봐. 뭐 되니? 고마워. b 플러스 2, a 플러스 3이지? 이제 집중. 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2. b가 b 더하기 2 됐으니까 x축으로 얼마? 2. y축으로 3. 당연하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 애초에 얘가 y는 x 대칭이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 3 이렇게 움직여야지. 3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2 이렇게 움직여야지. 아씨야. y는 x 대칭이라고. 3 여기로 3 여기 2 이쪽 2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집중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y는 x 대칭이 뭉개지지 않으려면 x축으로 얼마? 2 y축으로 3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y는 2x제곱이 있어.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는 어디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을 했지. y 대신에 뭐 꽂아? x. x 대신에 뭐 꽂아? y. 이거 구한 거야. 역함수 구한 거라고. 역함수 구하는 건데 우리가 또 y는 어쩌고 쓰지 않니? 그지? y라는 지수는 2에다 붙이면 x로 만들어주는 지수. 따라서 y가 뭐야? 로그 2x. 아 이제 알았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관계로 없네.
안돼. 돼! 뭘 안 돼, 이 새끼야! 된다! 뭘 안 돼! 왜 전화 지랄이야, 누군데? 스마트 저축은행 무엇이 안 빌려! 됐어요? 그런데 형들 집중. 지수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로 정의하는데 밑이 같겠지. 여기가 C인데 왜 갑자기 막 7 그러겠냐? 병신하지 말 수 있지. 따라해봐. 밑이 같다. 미치겠다. 3의 x제곱 역함수는 로그 3x. 이게 심각한 일이냐? 5의 x제곱 역함수는 로그 5x. 입 벌려. 아니 그거 벌리지 말고. 자 7의 x제곱 역함수는 로그 7의 x. 2분의 1의 x제곱 역함수는 로그 2분의 1의 x. 아니 민만 통일시키라고 형. 누나 썩을 것들아. 역함수 하라고. y는 뭐야?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해? 알았어. y는 대칭할 거잖아. 역시 우수 고객들. y 대신 x 꽂았지? x 대신에 y 꽂았지?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라고. 구한 건데 y는 어쩌고 쓰고 싶잖아. y는 어쩌고 쓰고 싶으니까 y를 구하러 가. y가 어떤 지수냐면 2분의 1에 붙이면 x로 만들어주는 지수. 로그 2분의 1 x. 됐지? 밑이 같아야 된다고. 아니 그럴 때가 아니야. 오랜만도 안 써. 자, 집중. 아! 파이팅! 야! 씨, 좀만 집중해. 10분의 1에 x. 역함수 구해봐. 로그 3에 y는 3분의 1 이거겠지? 아니, 이걸 y는 지금 뭔데? 너를 y는 지금 이게 안 나오겠니? 나오지? 잘했어. 그럼 있어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시켰어요. y는 대칭이 있네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오, y축으로? 그래야 y는 대칭 유지가 되죠. 네. 이제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저거 y는 2에 x-1제곱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래. 이거를 욕하면 안 돼. 웃어야 돼. 파리피야 미친놈이면서. 역함수를 구하는데 2의 x제곱이 있는데 평행이동한 것 같지 않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지? 네. 팔 아프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래. 너의 역함수는 뭐예요? 로그 2의 x죠. 이제 자 집중. 집중. 그러면 지수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y는 x 대칭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 새끼는 x축으로 3 오! y축으로 예. 웬일이야? 오! 모르는 사람 있죠. 그래. 집중해. 밑이 2인록으로 바꾸지. x축으로 얼마만큼? 아니. 3만큼. x-3. y축으로 얼마만큼? 예.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할게. y는 대칭 해주세요, 선생님. 난 꼭 끝장을 보겠어. 해라, 이 새끼야. y 대신에 x 넣고 x에 y를 넣었지.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라고. y는 대칭 했다고. 구한 거라고. 했다고. 그런데 보기 불편하잖아. 보기 불편하니까 y는 어쩌고로 써야지. 2의 y-1제곱은 x-3. y-1이라는 지수는 2에다가 붙이면 이 새끼를 만들어준 지수래요, 형. 알았어. 로그 2에 x 빼기 3이 되고. 여기로 와서 y는 로그 2에 x 빼기 3을 쓰고 더하기 1이라고 쓴다. 이걸 우리는 절을 간다 그래. 너를 보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사람인 거야. 따라해봐. 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말을 뺀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겠지. 밑이 똑같지? 의심스러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게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하고 푸는 거야. 됐죠? 이제 걸음마 끝났고 이제 이유식 먹어야죠? 줄 지워요? 줄 지워요? 이유식 안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안 먹으면 좋대요. 갑니다. 이번에는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있으면 어디 위에 있을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있으면 일단 어디 위에는 있을까요? yx 위에는 있겠죠. 아니 원래 함수가 fx가 있고 저 형님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yx 대칭하라고 1대1 대형함수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점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교점이 있겠지. y는 f 역함수 gx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흰색이랑 노란색은 어디 대칭한 거예요? yx 대칭했죠? 아, 교점이 생겼네요. yx 위에 있겠네요. 잘 들어라. 원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생기면 일단 yx 위에는 있다. A, B, 잠깐요. 이거 y좌표 얼마게? A, 그렇지. yx 위에 점이니까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FA로 표시해도 되고 GA로 표시해도 되는데 그게 A요. 이 말이고 너는 FB로 표시해도 되고 GB로 표시해도 되는데 그게 그냥 싸그리 몽창 B요. 이런 말이지. 너 졸지 말아라. 이거 기울기 얼마야? 귀신한테 얘기했어. 기울기 얼마? 1. 여기 몇 도? 45도. 여기도 45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만났어? 1대1대 루트 2지? 요만큼의 길이는 A 빼기 B의 절대값. 요만큼의 길이도 A 빼기 B의 절대값. 1대1대 루트 2니까 너의 길이는 얼마? 루트 2의 절대값. 옳지, 옳지.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집중.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y는 x 위에만 있는 함수도 있고 더 있는 함수도 있다. y는 x 위에만 있는 함수는 증가함수일 땐 같아. 근데 자 집중. 형님들 나 봐. 증가함수 역함수 하면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모를까? 증가함수 역함수 하면은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모를까? 증가함수를 역함수 떼려면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모를까? 증가함수지. 맞죠? 맞잖아.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 값이 커져요. 쉽게 말해서 y 값이 커져요. 뭐 이런 얘기잖아. y는 x 대칭을 한다는 말은 이게 x1, x2로 바뀌지? y1, y2로 바뀌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증가함수가 당연하지. 됐어요?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니까.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역함수는 감소함수. 다시.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역함수는 감소함수. 돼요? 그런데 함수가 연속이고 증가함수일 때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만 있다.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더일 수도 있다. 이걸 언제 처음 보냐면 수학학 무리함수에서 처음 봐. 그 고민 내가 해결해 줄게. 좀 기다려봐. 먼저 y는 요거함수 하지도 못하네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네요. y는 마이너스 x를 보세요. 워낙에 좀 중요해요. y는 마이너스 x. 이거를
y는 x 대칭해봐. 자기 자신 아니니? 대칭해봐. 자기 자신이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인정할 수 있겠니? 네. 감수함수 때 이런 게 생기고 기출문제를 볼까? 집중. 정사각형이에요. 이따가 다 할 말이란다. 아, 여기에 붙어서 내려가는 감수함수가 있어요. y는 x 대칭을 했죠. 붙어서 가는 빨간색 함수가 있죠. 노란색과 빨간색은 y는 x 대칭. 인정? 인정. 근데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니? 아니지. 이거랑 이게 더 있지. 보여요? 더 있잖아. 근데 어떤 때 생기냐면 여기가 a, b일 때 b, a라는 점이 원함수에 있을 때만 그래. 너랑 나랑 y는 x 대칭이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a, b가 원함수 위에 점일 때 b, a도 그 원함수의 점이라면 이 두 개 y는 x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얘가 그렇지다. 너랑 y는 x 대칭 여기가 a, b면 b, a, a, b면 b, a, a, b면 b, a. 그러니까 싸그리 문자 전부 다 역함수의 교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즉 원래 함수가 fa는 b를 만족하면서 fb는 a를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결론 빠바밤 결론이 중요하잖아. 역함수란 원함수가 있으면 반대로 가는 함수 역함수라 한다.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원함수가 뭐 해야 된다고? 1대1 대응. 뭐라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연속함수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를 꽂는 거니까 y는 x 대칭을 할 것이다. 증감수의 역함수는 증감수, 감소함수의 역함수도 감소함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원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있다면 y는 x 위에는 반드시 있는데 y는 x 위에만 있는 건 무슨 함수? 증감수일 때만 그렇다.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페어로 나와. a, b가 점이면 b, a가 점인 경우. 뭐라고? a, b가 점이면 b, a가 점인 경우는 그렇다. 즉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점이 존재할 때만 그러하다요. 이게 3년 전 나형 30번 문제 나왔지. 이 말이. 아, 그러니까 건성건성 보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여기까지 됐지? 지수함수 역함수가 뭐라고? 로그함수. 로그함수 역함수가 뭐라고? 지수함수. 안 해. 지수함수 역함수가 뭐라고? 로그함수. 로그함수 역함수가 지수함수. 밑이 같아야 돼. 다시 밑이 같아야 돼. 이제 시작. 네. 오! 진짜 이게 뭐야? 이제 로그함수요. 아냐? 아지.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증가함수 하나를 정의해 놓고 나머지를 정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게 한 중2 때쯤에 수학을 미리 해놓지. 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갖고? 내가 문제만 풀면 얼마나 편해. 1이죠? 어디 질문 좀 하자. y는 x 대칭할 거예요. y는 2x제곱을 했어요. y는 x 대칭했다는 말은 x 대신에 y를 꽂고 y 대신에 x를 꽂아요. 그러면 애초에 원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니까요. y절편이 1이면 역함수는 x절편이 1이겠죠. y절편이 1, x절편이 1. x랑 y가 뒤집히니까. 됐어요? x절편이 1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수함수가 y는 0이 정근선이었지. 그 로그함수는 뭐가 정근선일까? x는 0이 정근선이겠지.
x가 y가 바뀌었잖아. y는 0이 정근선, 이 새끼는 x가 0이 정근선.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거거든. 대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x축이 정근선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y축이 정근선이겠지. 당연하잖아. y는 0이 정근선이었다면 x는 0이 정근선이겠지. 얘를 y는 로그 2의 x라고 한다. 역함수로 정의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좋겠습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 기준으로 올라간다 그랬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지수함수는 그랬잖아. 올라간다 그랬잖아. 3x제곱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지. y는 3x제곱. 파란색을 y는 x에 대고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집중. y축에다 대고 파란색이 더 안쪽에 있지. 역함수를 구하면 x축 쪽에서 더 안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려야 하고 이쪽도 파고 들어갔으니까 y축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x축 쪽으로 파고 들어갔어. y축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y는 로그 3의 x라고 할 수 있겠죠. 집중하세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수함수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갔지. 로그 함수는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내려가요. 지수함수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올라갔지. 로그 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이 내려가요. 쓸게요. 밑이 클수록 오른쪽이 내려갑니다. 점근선이 있죠. x좌표는 1,0고요. 넘어가고 점근선은 x가 0이죠. y축이 점근선이잖아. x는 0이죠. 자, 집중. 아까 지수함수 점근선 어떻게 찾았니? 치역으로 찾았지. y의 범위로 찾았지. 이게 y는 x 대칭했잖아. x의 범위로 찾겠지 그러면. 로그가 정의될 조건, 진수 조건, 양수지. 양수잖아. 그러니까 x의 양수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곧 치역의 범위로군. x는 0이 정근선이다. 오케이? 정의역의 범위가 정근선. 지수함수는 치역의 범위가 정근선. 로그 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정근선. 지수함수는 치역의 범위가 정근선. 가고 싶죠? 로그 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정근선. 왜? y는 x 대칭했으니까. 나 해도 돼? 네? 해도 되지? 이제 이게 1번이에요. 2번 할게요. 집중. 지수함수가 빛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지? 로그함수도 빛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였잖아. 아니 왜? 그랬잖아. 지수함수 빛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로그함수도 빛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옳지.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생기초거든. 감소함수 하잖아. 지우개 오늘 활짝 연다. 열로 가자. 곧 갈 수 있어. 괜찮아. 가는데 또 수업이죠. 잠깐만. 파이팅. 괜찮아. 나는 뭐 기계니까. 가요. 나는 기계지 뭐. 뭐 한 거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했다. 이제 좆됐다. 얘를 y는 x 대칭을 할 거거든. 감소함수지. 무슨 함수라고? 감소함수. 감소함수야. 역함수는 감수야. 증가야. 감소. 존나 잘하네. y는 x.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건데 y는 x 위에 교점은 항상 있어.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 있을 때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존재하는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랬지? 이게 a, b면 b, a일 거 아니야. 두 개 연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한 함수라면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빨리 그런 걸로 해. 예. 이제 곧 갈 수 있다니까 좀 쉬게 봐. 갈 것 같지 않냐? 예. 그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 집중. 원래 함수가 y절편이 1, 역함수는 x절편이 1.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반드시 있음. 여기 위에 반드시 있음. 두 점 항상 지나겠지? 원래 함수 감소함수, 역함수도 감소함수. 집중. 원래 함수가 x축이 정근선이지? 역함수는 y축이 정근선이겠지? 걔를 고려하여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족같아. y는 로그 2분의 x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시험에 이게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니? 헷갈리잖아. 틀려 그냥.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은 밑이 작잖아. 지수함수는 밑이 크면 오른쪽에 올라가요. 밑이 작으면 오른쪽에 내려가니까 3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출발할 거야. 왜? 왜 그래? 갔어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 작지? 지수함수 밑이 크면 오른쪽에 올라간다. 밑이 작으면 오른쪽에 내려간다. 밑이 크면 오른쪽에 올라간다. 밑이 작으면 오른쪽에 내려간다. 이랬잖아. 이제 파란색 역함수를 그릴 거야. 파란색 역함수는 우리 보라색. 지수함수 y절편 1이었지? 역함수는 x절편이 1이지? 네.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인데 y는 x 위에는 반드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네. 감수함수를 그리는데 두 개를 연결하면서 그릴 거다. 일로 출발해야겠지? 네. 네. 좋아. 아이씨. 됐죠? 얘가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됩니다. 반대죠. 여기는 6분의 2예요. 여기는 6분의 3이에요. 로감수. 증가함수든 감수함수든지 간에 빛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 내려가는 거야. 아니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야, 혹시 이런 느낌 안 드냐? 수학하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은 일단 안다는 전제하에 막 출발하죠. 수학하에라는 함수는 안다는 전제하에 막 출발하죠. 이제 이거하고 얼마나 많이 놀겠니? 별 생지랄을 다 하겠지. 그래서 복습을 안 해오잖아. 내일 모레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러고 간다. 그리고 지수로 감수가 끝나잖아. 방부두식에서 또 만나. 그럼 거기서도 그냥 이러고 간다. 삼각함수를 만나. 삼각함수를 만나자 삼각 B부터 헷갈릴 거 아니야. 거기서 설명을 한다. 또 죽여간다. 2월 중순 된다. 복습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이거